대리인단의 차이가 너무나 나고 한쪽은 팀워크 좋다면 한쪽은 팀워크 엉망이고 공명심에 어떤 변론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같은 생각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쪽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각자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청은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자뻑 분위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 너무 똑똑해 이러면서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그게 윤석열한테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 드는 어떤 변론들이 많았어요. 아, 땀 났겠어요 윤석열도. 그렇습니다. 그 같은 소추위원 단으로 계시면서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많은데 방금 얘기했던 뭐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것도 있고 김계리 변호사.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한덕수 총리가 원래 이제 좀 평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여기서 대놓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윤석열 측에서 먼저 이제 증인 신청했고 또 이제 탄핵소추단 쪽에서 같이 이제 양쪽 증인이었는데 아예 계엄에 대해서 형식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본인이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뭐 형식적으로 잘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원하는 답을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부른 의도가 완전히 그냥 무산된 그런 거에서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수사 중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그쪽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판결문에서도 봤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하고 둘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거의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티키타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티키타카라고 무슨 홍보력이나 계엄 선포. 자기들끼리 이제 묻고 답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물어봤거든.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물어서 뭐 티키타카로 해도 됩니다.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기가 완전 자백하고 그래 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뭐 그때 보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얘기가면서 생각나는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 주시기 전에 1기, 3기 원내대표단이 힘이 좋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정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괄하고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정보적 판단을 가지고 법사위원장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단순 법률가를 떠나서 이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 너무 잘 뽑으셨어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인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군으로 얘기하면 지장, 용장, 덕장을 뛰어넘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재훈 의원이 이제 배짱이 있는 두둑한 그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법사위원장 누구냐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법률가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는 사실 원내에서는 정청래 의원 너무 잘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워낙 잘하셨죠. 이번에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호인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윤석열 측하고 국회 소추인.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장면이 아마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주문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살짝 긴장하시는 결국 마지막에 딱 주문을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리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뭐 서럽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뭉클하고 그래도 살아있구나 헌법이.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아직까지 귓가에 울리고 아마 두 분도 그런 어떤 뭉클함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원래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좀 잘 우는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울컥하는데 거기서 막 울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간신히 한 3군데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3번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울진 않고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저 지금 문영배 소장께서 네. 이제 주문을 외칠 때 그 앞에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은 저 내용이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네. 네. 배반한 거죠. 배반. 정치 지도자가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 믿음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 믿음, 민신 아니에요. 민신의 그 백성, 국민의 믿음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가 설 수가 있는 건데, 존립이 설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덕목인데 이것을 저버린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그것이 네. 바로 유연 위법한 행위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뭐 붙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저 단어가 딱 네. 와닿으면서 네. 그랬기 때문에 파면한다. 근데 저는 박성준 의원님 사실 저희가 둘이 당에 네,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어요. 아, 당 그때입니까? 입사동기입니다. 입사동. 아, 그때입니까? 2020년 2월 2일. 2월 2일 날. 네. 아, 2월 그것도 2월 2일. 네. 또 2월 2일입니까? 4월 4일, 2월 2일. 같이 입사했는데 요번에 원내 수석을 맡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언론계 선배시고 좋은 형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단을 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파면까지 끌어오는데 다들 원내 수석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의총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원내 수석이 없죠. 오늘 네. 무슨 얘기를 하나. 네. 그래서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아서 그럴 것 오늘 같아요. 모셨는데 네, 맞아요. 이 과정을 이끌어오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죠. 원내 이제 22대 이제 되면서 2024년 총선 이제 당선이 되고 5월달에 저희가 박찬환 대표하고 이번에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상대가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권이었고, 제가 의원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내가 의원총회에서 규정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규정을 하셨죠. 유사 파시즘 체제를 갖고 있다. 유사 파시즘. 예. 정확하게 정확하네요. 지적을 제가 아마 하셨네요. 참고로 그렇게 정치학 생각하실 박사십니다. 거예요. 정치학 그래서 박사. 윤석열 정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드러난 파시즘은 아니지만 유사 파시즘 체제에 가깝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파시즘은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 이데올로기 뭐냐면 반국가 세력이니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야당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 하나가 있고, 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동원 체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네. 맞네. 저 나치의 파시즘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치 돌격대가 있는 네.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공고하게 한 권력 기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력 도구화를 하거든요.